메디컬이 원복이 됐어. 수험생 늘었어. 모든 데서 경쟁률 높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안이 나온 데가 어디가 나왔냐면 서울대학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희대가 나왔고, 건국대학교가 나왔어요. 세 개의 학교가 나왔는데, 뭐 서울대학교는 뭐 워낙 지금 계속 예고를 했지만, 교과학년 평가가 정시에서도 얼마가 들어가죠? 40%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40%가 30% 줄고. 그러니까 이제 2028학년도에 정시가 40%에 30% 주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는 확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시가 30% 줄고, 그 다음에 수시가 이제 70% 늘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2028학년도에 서울대는 뭐 다 잘 아다시피 지금 수시가 이제 2명에서 그 지역균형이 3명으로 늘고, 정시 지역균형이 없어지죠. 그리고 정시에서 교과학년 평가가 40% 되죠.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대학교 1단계 3배수 뽑고 나면 100분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100분위가 얼마 차이 날 것 같으세요? 3배수 뽑는 100분위가. 표준 점수도 아니고. 100분위는 그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3%에서. 그럼 60%가 들어간 100분위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거기서 얼마 차이가 날까요? 그럼 교과학년 평가를 뭐하러 20에서 40% 늘렸을까요? 그건 좀 잘못된 얘기인 거고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정시를 가리키는 학원이니까 그렇게 호도를 하는 것 같고, 1단계 3배수가 수능에서 그 통과가 되고 나면 합격 당락은 뭘로 결정됐다? 교과학년 평가로 40%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제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들어가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들어가는데 신설이 되는데, 서류형에서는 뭐냐면 석차 등급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기입란 자체에 그 성적을 갖다 평가하는 기입란에 뭐만 들어간다? 그 석차 등급의 성취도 있죠. 성취도 A, B, C, D만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되죠? 어머니 보시기에는? 그죠? 낮아지죠. 그나마 1등급에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해서 내신 낮아졌는데, 거기도 성취도만 보겠다는 얘기는 내신의 영향력이 크지 않죠. 경희대 교과 전형은 30% 서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류 영향력이 크거든요. 요번에 이제 경희대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경희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성취도 30%가 들어오는데 서류 평가 하나 차이가 내신 얼마죠? 0.5등급 차이예요. 내신 0.5등급 정도 차이가 돼서 요번에 경희대 치대 같은 경우 그 지난번 입시에서 50% 컷, 70% 컷이 그 1.20, 1.27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교과니까 어디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1.3등급이나 1.3등급 초반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끝나면 1.6등급 돼서 끝났어요. 혹시 수능 최저 통과된 애들은 다 붙은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수능 최저 통과자가 교과는 보통 1괄이잖아요. 67명 중에서 충원 인원까지 합쳐서 33번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통과자 중에 반이 합격했는데 1.6등급이 합격을 했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서류평가가 좋으면은 내신은 얼마를 이길 수 있다고요? 0.5등급을 이길 수 있다고. 경희대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교과 같은 경우 그 지금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석자 등급이 있고 그 A, B, C가 있잖아요. 성취도. 그럼 이제 물론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으로 반영하고 더 제일 어려운 과목이 사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하고 A, B, C 중에서 잘한 거.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3등급이라 하더라도 성취도는 A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성취도 A는 많이 주니까. 그러면은 뭘 주겠다? 그죠? A를 줘서 A를 갖다 1등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더 꼼꼼히 볼 줄 알았는데 별로 꼼꼼히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내신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대신에 뭐를 본다? 이제 학생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부의 영향력이 올해 정시부터 한양대도 정시가, 한양대도 앞에서 제가 언뜻 언급했지만 한양대 교과에서 10%가 정성평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보면 이따 한양대 경영 보면은요, 한양대 경영학과에서 50% 컷이 얼마냐면 1.61이에요. 70% 컷이 1.57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왜냐면 정성평가가 10%가 들어가니까 그 10%가 들어간 10%에 의해서 얘가 그 합격한 학생의 50%가 1.61이 된 거고 70%가 1.57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시에서 올해부터 학생부를 갖다 정성평가를 10% 반영하겠대. 올 고3부터. 이 현상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학생부가 점점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올해 이제 그 모든 유튜브에서 어머니들 보셨죠? 뭐라고 얘기했죠? 그 모두 올해 48,000명 수험생 증가되니까 분명히 경쟁률도 심화될 거고 경쟁률 많이 올라갈 거다 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부모님들도 와서.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한 달 전에 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 하면 인원이 많이 증가하니까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 끼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48,000명이 전부 다 응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48,000명 중에서 작년에 요번에 수능 응시한 인원을 보면은 3만 몇천 명이 더 늘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경쟁률 어떻죠? 수도권 의대만 보더라도 한 3,500명, 3,600명이 감소했고 수도권 약대만 하더라도 7,000명이 감소했어요. 서울대도 감소했고 물론 연대 고대는 이제 약간 덜 감소는 하긴 했지만 추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감소하긴 했죠. 그러니까 메디컬이 의대가 다 원복됐어. 메디컬이 원복이 됐어. 수험생 늘었어. 모든 데서 경쟁률 높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나요? 높아졌나? 안 높아졌죠.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빠진 이유가 뭘까요? 구모가 어려웠어요. 구모가 어려우니까 작년에는 왜 그랬어? 구모가 쉬웠거든요. 구모가 쉬우니까 애들이 꿈과 희망을 갖지. 나 다 해볼 수 있어.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구모가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갔다? 다 하향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의대에서 원복이 됐는데 원복이 됐다 하더라도 수도권 의대는 사실 크게 많이 늘지 않았잖아요. 뭐 성균관대라든지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뭐 이 정도만 늘었지. 그죠? 그랬는데 지원자 수가 3,600명이 줄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수도권 의대 인원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의대 열풍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런데 저희가 작년에 메이저 의대 29명, 서울대 의대 메이저 의대 29명 보내고 서울대 의대 한 100명 보냈는데 올해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요. 올해도.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했던 것들 중에 지원 전략 중에 저희가 작년에 제가 올 7월 달에 보시면 알아요. 올해 주목해야 할 의대로 어디를 제가 보냐면 주목해야 할 의대로 서울대 지역균형 경쟁률 빠진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림대 의대 봐라. 한림대 의대는 1단계 5배수 되면 1단계 5배수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90% 이상이 합격을 해요. 그런데 한림대 의대 35명인데 한림대 의대 순위가 전체 의대 순위 9위거든요. 9위. 근데 요번에 14대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제가 많이 지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림대 의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과 저희가 이제 의대 합격자수 좀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의 축은 뭐다? 사탄론이에요. 사탐 두 과목 응시한 인원이 얼마였죠? 26만 명 요번에 응시했나? 그런데 그러니까 32만 명인가? 32만 명 응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 하면 과탐을 갖다 응시하는 게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19만 명에서 19만 1,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대거 줄었죠. 그 사탐은 32만 명 이렇게 늘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얼마가 준 거냐면 37%가 과탐2가 준 거예요. 과탐2가 아니라 과탐 두 과목 응시한 애들이. 자, 산술적으로 따지면 100명 중에서 1등급 4%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근데 37%가 줄었어요. 63명이야. 63명에 4%면 얼마가 되죠? 그죠? 2.5명밖에 안 돼요. 그럼 1.5명이 주는 거예요. 1.5명이. 경우에 따라서. 올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떻게 된다? 올해 아마 과탐만 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탐에 대한 부분들을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충원까지 합치면 대부분 다 붙을걸요. 왜? 수능 최저 충전율이 확 낮아질 거 아니에요. 과탐만 보는 애들은. 일단은 지원자 수가 37%가 줄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희 애들한테는 자, 이제 이거 보면은 12만 명이면 내년에 보나마나 과탐 응시하는 인원들 10만 명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올 겨울방학 동안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탐구는 나중에 해라. 애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의욕을 갖고 전부 다 수능 공부하죠. 뭐 윈터 들어가고 뭐하고 국영수 탐탐 다 공부해. 그러다가 이제 3모 보고 4모 보고 6모 보니까 과탐 안 나와. 등급 안 나와. 이러니까 갑자기 또 뭘로 바꿔버려? 사탐으로 다 바꿔버려. 그럼 겨울방학부터 6월까지 했던 탐구는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요즘 저희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겨울방학 때는 국영수 갖고 삼합을 맞출 생각을 하고 국영수 갖고 맞출 생각을 해라. 그런 다음에 탐구는 추이를 보고 해라. 왜냐하면 탐구는 보나마나 대학들도 고민할걸요. 지금 대학들도 모집 여강을 보면은 야 이번에 보나마나 언론에서 다 떠들 거 아니에요. 이번에 과탐 본 애들이 다 불리했다. 과탐 본 애들 수능 최저 못 맞춰갖고 다 곡소리 났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더 급속하게 더 빠지겠죠. 그 10만 명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 최저 맞추는 건 더 요연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과연 대학들이 모집 요강에서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가탐을 갖다 계속 들고 갈 거냐. 마지막 해인데. 그렇죠? 이거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과탐만 응시하는 그 대학 같은 경우, 과탐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다 붙을 거다. 그걸 돌파할 자신이 있으면, 내가 과탐에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추이를 봐라. 오히려 국영수 갖고 겨울방학 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부분에 할 얘기를 사실 다 지금 제가 서머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올해 이제 학생수 증가와 그냥 의대 정원 감축 상황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2016 경쟁률 하락 원인 분석이고, 그 다음 이제 수시 입시 변화 및 사탐론 경쟁률 하락이 2027, 2028 수시에 끼친 영향 분석. 사실 이거 지금 다 그냥 요약해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2016 수도권 의치학 수시 경쟁률 하락으로 인한 학교별 예상 내신 컷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우리가 추이를 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원한 학생들이 조금 내년에 지원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내신들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머님들은 다 의대 가려면 다 1.0, 1.1만 돼야 되고 이러는 줄 아는데 저희가 작년에 의대 보내는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 1.9등급도 의대 들어가는 아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국제고 1.8등급은 어디 되죠?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되고. 그죠? 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연대 같은 경우도 일반고 1.2등급 때까지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신이 어머님들이 생각할 처럼 내신 위주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제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뭐가 커진다?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에 대한 영향력. 그래서 이수 과목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대학들이 이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상 내신 컷들에 대한 것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서성한 등 주요 학과 경쟁률 분석 및 예상 내신 컷. 그러니까 좀 대학들이 변화가 있죠.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 만약에 성균관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융합형이었던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뽑았던 게 이제 나눠지죠. 융합형, 융합인재, 그 다음에 이제 탐구인재 그러면서 수능 최저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들이 계속 수능 최저를 넣고 있잖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를 넣고 있고, 이런 거는 내신이 5등급제가 되니까 그거를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수능 최저를 넣죠. 그러니까 역시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것은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서성안의 주요 학과 경쟁률 분석 및 예상 내신 것과 그 다음에 서성안의 주요 변경사항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통합적인 건데,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학생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3 배치 상담을 통해 나타난, 그러니까 고3 배치 상담 다 비재원생이거든요. 나타나는 거 보면은 약간 아쉬워요. 내신들 좋고 모두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양대 경영만 하더라도 50% 거 70% 바꿔서 나왔고, 그죠? 학생부가 10%만 반영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학생부의 문제점을 갖다 좀 파악하셔서 한번 한번 보시면은, 대중적인 주제들 너무 많이 하죠.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주제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그렇게 내든가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학생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로 내신 1등급 이상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걸 갖고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년도 수도권 의대 교과학종 지원인의 9,534명, 그래서 한림대까지 포함해서 전년도에 한 3,634명의 감소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생부 종합이 12,848명에서 9,542명으로 줄었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있죠.
가천대가 이제 교과전형이 이렇게 이제 가천대, 울산대,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 이제 가천대, 울산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는 대학들이 요 정도만 사실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모집 인원이 이제 606명에서 47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야? 지원 인원이 3,000명 이상 줄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률조차도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이 높지 않죠. 20.05대 1로 줄었죠. 교과전형 같은 경우도 어디죠? 작년에 1,249명에서 731명으로 이렇게 줄었죠. 나타났던 영향은 구모 영향력이 컸다. 그래서 내년에 경쟁률 하락을 얘기하시면 구모가 영향을 끼칠 거다. 작년에 쉬웠기 때문에 애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다 들어왔고, 그죠? 올해는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안정 지원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이건 이제 치대 전체거든요. 치대가 이제 수도권 뭐 치대야 뭐 서울대 치대, 연대 치대, 경희대 치대밖에 없으니까 치대 전체를 봤을 때도 한 894명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그 학생부 종합도 3,363명에서 2,400명으로 했고, 오히려 교과가 조금 이제 그죠? 교과가 조금 더 지원 인원이, 근데 이제 총 모집 인원이 늘었죠, 교과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총 지원 인원이 조금 더 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로 보면 14.73대 1에서 11.25대 1로 교과도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약대 교과 학종 지원 인원이 전년도 대비 얼마가 7,270명이나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했죠. 그죠? 약대나. 요즘 워낙 지금 계속 메디컬에 대한 이렇던 관심은 되게 많은데, 수도권 약대도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이 14,287명에서 1,558명. 이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 의대나 수도권 약대나 분명히 끼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반고에서는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죠? 특목고 자사고 어디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저희들의 이제 합격했던 예상 내신 컷과 경쟁률의 추이들을 봐갖고, 그러니까 보면은 대략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그죠? 생각을 가져가시고, 그럼 내가 이수 과목과 학생부를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도 이렇게 12,133명에서 8,596명 줄었죠. 이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도 16,113명에서 1,688명 감소했어요. 서울대도. 그죠? 그래서 서울대도 보면은, 서울대 지금 경쟁률 분석이나 이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전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서머리에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제가 물론 이제 자유전공학부, 요즘 계속 관심이 많은 데가 자유전공학부이니까, 자유전공학부나 이제 그 다음에 공학계열, 상경계열에서 좀 한번 그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여기도 보면 서울대 일반 전형 인원이 15,316명에서 13,609명. 계속 2, 3년 연속 서울대는 지원자 수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올해 최초로 지금 몇 년 만에 감소를 했죠. 서울대학교. 이게 이제 구모의 영향력이 크잖아. 물론 이제 일반 전형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안정 지원을 택하지 않았냐 이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은 어차피 학교당 두 명이니까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제외하면 이제 676명 정도 감소를 했고, 논술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되죠? 논술 포함하면 35,000명이니까, 그죠? 논술로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제 내신 안 나오고 이러면 나 논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죠. 그죠? 꿈과 희망을 갖고. 근데 이게 이제 몇백 대 1이니까 의대 이렇게 메디컬 같은 게 쉽지 않죠. 고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도 이제 26,000, 논술 제외하고 1,534명이 감소했고, 이건 논술 포함한 인원이죠. 논술 포함하면 오히려 논술 인원이 좀 늘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증가한 거고요. 이런 결과를 보였죠. 결국은 구모가 어렵게 출제되어 하향 안정 지원 선택했다. 왜 수험생이 48,000명이나 많았고, 그죠? 수능 지원자 수도 3만 몇천 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한 건 구모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사탐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기도 만만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지원을 갖다 상향 지원할 줄 알았잖아요. 메디컬도 많이 해서 고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그런데 구모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양 안정 지원을 갖다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분명히 입결에 영향을 끼칠 거다. 그래서 이제 수시 입시 변화 및 사탐론 경쟁률 하락에 끼친 영향 좀 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정시 40% 30%로 감소하고 지역균형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수능 최저 없앴죠.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삼합칠인 수능 최저를 갖다 없앴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을 갖다 폐지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은 특목고 자사고는 지원 못하죠.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그게 이제
사실 뭐 강남 학생들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수시 일반 지역 균형이 늘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합격생의 지역 편중 심화로 인한 구성원의 다양성 저하라는 얘기는 2명에서 3명 들면서 골고루 뽑겠다는 생각을 갖다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죠? 강남한테는 결코 유리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정시 모집 확대로 인한 N수생 합격생의 증가, 뭐 의대 정원, 이게 이제 그 1월 달에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계속 어디냐면 서울대 1학년 학생의 중도 탈락 증가, 이게 400명대가 그 2023년도에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많죠. 근데 그만둔 학생들의 상당수가 어디다? 정시다. 그러니까 정시를 줄이려고 계속 했는데 서울대 의견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이제 2028학년도부터 정시가 40%에서 30% 줄고 학종 인원이 늘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서울대학교 지금 2027학년도에 뽑는 인원이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511명, 일반 전형 1495명, 그 다음에 그래서 2183명이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는 1349명이죠. 이게 이제 줄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서울대 수시 모집이 2472명이 될 거고, 70%가 되니까 서울대 정시 모집은 1060명이 되죠. 그러니까 정시 모집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8학년도에 이렇게 되면은 서울대는 수시에서요, 그 수시에서 졸업생이 뽑히는 비율은 3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갖다 가시려고 하면 정시로 가셔야지 졸업을, 그러니까 내가 재수생이 됐었을 때, 진짜 애들 뭐 항상 지금 보면 이제 벌써 애들이 그 부모님도 그렇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우리 애들은 뭐 재수까지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재수하게 되면 수시는 거의 불가하다. 그래서 거의 안 뽑힌다. 3점 몇 %밖에 안 뽑혀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서울대 경영이 면접까지 1단계가 됐어. 그죠? 근데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 들려고 하면 절대로 학교에서 못 쓰게 해요. 어디 쓰게 하냐? 서울대 소비자학과. 이렇게 비인기 학과 가야지 쓰세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는 제로예요, 제로. 그죠? 그러니까, 어디야? 졸업생이 될 때 졸업생, 내가 만약에 재수까지 생각을 해서 수능 성적을 올려서 할 생각을 가져가면 뭘 해라? 그때는 정시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정시가 얼마로 주죠? 거의 한 300명 가까이가 줄죠. 그러니까 정시 지역균형 폐지가 되니까 정시 지역균형이 수시 지역균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150명 정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서울대 지역균형과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그 설명회 때 올려놨거든요. 한번 이게 보시면은 그 서울대학교의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나와요.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과 그 다음에 지역균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합쳐갖고 매년 일반고가 50%, 특목고 자사고가 50%예요. 그 이 얘기를 갖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균형은 거의 다, 그죠? 96%, 97% 이상이 일반고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이제 못 넣죠. 자공고까지 넣을 수 있어도 자사고는 안 되죠. 그러면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과 서울대 수시 일반전을 합쳐서 50%가 일반고를 뽑고 50%가 특목고예요. 그러면은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서 그 지역균형이 뽑히는 인원이 더 늘어날 테니까 일반전형에서 일반고가 뽑히는 비율은 어떻게 된다? 더 줄어들겠죠. 지금 30% 정도 되거든요. 지역균형이 늘어나는 대신에 제가 볼 땐 한 20% 정도 손으로 줄지 않을까. 대신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합쳐서 일반고 50%, 특목고 자사 50% 뽑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뭐가? 각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3등 이내 들자. 그죠? 3등 이내에 들어야지 서울대를 가는 것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30%, 20% 줄긴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2027년도가 2028년도 똑같죠. 뭐 지역균형에서 면접평가 30인데 일반 전형의 면접평가가 50점 굉장히 크죠. 그죠? 면접의 영향력이 이제 절대적이죠. 일반 전형에서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그때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점수가 크죠. 서울대 지역균형도요. 서울대 지역균형 어머님들이 보시면 50% 컷, 뭐 70% 컷, 1.1, 1.2 이러니까 쫄잖아요. 근데 쪼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1단계 3배수 뽑잖아요. 1단계 3배수 뽑히는데 서울대학교 입학사 장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대 지역균형을 뽑히는 애들 중에서는 1.6등급, 1.7등급도 뽑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저게 등급컷이 1.2, 뭐 1.3, 1.1로 높아 보여도 70% 컷이 그 뒤에 있는 애들은 3배수 안에 뽑히면 면접 갖고 다 엎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갖다 받으실 수 있으면
그죠? 지역균형 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등급에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이 그렇게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경쟁률 자체가 3대1 내외거든요. 그죠?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3배수 안에 뽑히면 면접 갖고 엎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울대가 2028학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2배수 뽑고 교과학년 평가 20%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치과대학은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면접, MMI 면접을 하고 내년에는 뭐죠? 그냥 결격 사유 판단으로 하죠. 이게 얘는 적합해, 적합하지 않아? 이걸만 보겠다고 하는 건데 2028년도는 좀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1단계가 일단은 등급을 활용해서 3배수 뽑고 그 다음에 2단계 수능 100분이에요. 뭐 표점 활용하는 것도 아니죠. 표점 활용하면 점수가 좀 있잖아요. 근데 100분이야. 저거는 근데 못 따내서 100분위에서 결정된다?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건 믿지 마세요. 100분위가 얼마 차이 날 것 같아요? 100분위는 그냥 국수탐 100분위, 뭐 서울대 의대가 얼마죠? 99.4, 99.5 막 이러잖아요. 그 3배수 안에 드는 애가 95가 뽑힐 것 같으세요? 아니죠. 대부분이 100분위가 차이가 나봤자 제가 볼 때 학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00분위 1 정도 차이예요. 100분위 1 정도 차이는 교과학년 평가 40%가 다 뒤엎여요. 그렇죠? 그럼 교과학년 평가의 40%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대학교가. 거기다 교과학년 평가는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6단계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1단계 성적이 1단계 3배수 안에만 들면 어쨌든 간에 뭘로 받고 학생부 갖고 다 뒤엎어진다. 교과학년 평가라는 건 뭐죠? 교과학년 평가는 저거를 제외하고 또 교과학년 평가를 내신이라고 보시는데 내신이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창체를 제외하고 그죠? 그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들어가는 게 뭐죠? 이수 과목, 내신, 그 다음에 세특 이걸 다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교과학년 평가를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학년 평가 아까 서울대학교가 뭐죠? 그 서울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도 탈락이 커서 그죠?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가 학사 운영의 안정성. 근데 서울대는 400명 고만두죠. 연고대는 800명대 고만뒀고요. 지방국립대는 1000명대 고만둬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심각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학종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뭐다?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탈락률이 낮은 데가 어디면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 가장 탈락률이 낮고 그다음에 GPA도 좋다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왜냐하면 내가 이 학과를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도서 읽고 탐구하면서 꿈을 키워왔고 관심을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업 적응력이 좋겠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교과학년 평가를 갖다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뭐다? 이 아이의 로얄티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이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관심을 가졌는지. 그죠? 결국 그 준학생부 종합전형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40%나 반영이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시도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이제 의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1단계 교과 성적이 교과학년 평가 20%면 인적성 면접이 2027년도에는 뭐가 되죠? 이렇게 결격 사유였지만 아예 인적성 면접, MMI 면접에 대한 20점이 들어가면 여기선 또 이제 교과학년 평가, 인적성 면접에서 다 뒤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이렇게 의대, 수의대에서 강화를 하고 있죠.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바뀌죠. 한양대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능 100%에서 학생부 정성으로 10%입니다. 교과가 아닙니다. 연대 고대는 교과지만 한양대는 뭐죠? 정성평가 10%가 들어간다. 올 수능부터. 그 다음 올 수능부터 성균관대 사범대 같은 경우에도 성균관대 사범대도 2000년 정시에서 학생부 20%가 정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점점 이제 정시에서도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경희대 2028학년도 대학 입학전 연계획 주요 사항을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졸업생도 지원 가능했거든요. 근데 경희대 졸업생 막았죠.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 그죠? 경희대 교과입니다. 2028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02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한 데가 서울대 발표했고, 그 다음에 경희대 발표했고, 지금 건국대 3개 학교만 나온 거거든요. 입학진영 교육안이. 그러면은 이제 졸업 예정자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인데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교과 종합평가, 이게 서류평가가 30% 들어가죠. 그게 수능 최저 있죠.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삼합사의 탐구 평균이거든요. 근데 삼합사에 뭐가 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의대나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삼합사인데 통합사야 통합과학 중 상위 한 과목 반영한다. 그러니까 사탐도 허용하는 거죠. 그죠? 의대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나머지 일반 학과는 상위 2개 영역 합해서 5 이내. 그죠? 이렇게. 그도 탐구도 뭐죠? 잘한 거, 상위한 과목 반영을 하고, 이렇게 바뀌죠. 공통 선택 과목 상대평가 반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탐구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만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위 성적만 반영하니까 석차 3등급이고, 그 다음에 성취도 A의 경우, 그죠? 어떻게 되죠? 상위 성적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반영을 하겠다. 교과인데. 그죠? 교과면 오히려 교과를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과 그 종합평가가 이게 서류평가가 좋으면 0.5등급, 아까 제가 경희대 치대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된 애들 보면 1.5등급, 1.6등급이 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등급, 1.6등급 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교과 종합평가하고 다 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성취도를 갖다 그냥 뭘로 반영하겠다?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과에서 권장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인문계열 자율전공학부 없죠.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대학 자연계열 학문 분야 교과에서 권장 과목 수정인데 이때 제가 서울대하고 이제 고대는 보여드릴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경희대도 비슷하니까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권장 과목과 이수 과목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면은 그죠? 서류형 신설하면서 딱 명확하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도 탐구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 주도 활동에 충실한 학생을 갖다 선발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뭐만 반영하는 거예요? 성취도만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신설하는 서류형은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취평가제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 성취도를 적극 활용해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수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기존에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죠? 일반 학과 사업이 이제 배수가 높아지는 거죠. 올해 의학계열 같은 4배수인데 5배수 되고, 그죠? 일반 학과는 4배수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성적 70에 면접평가 30%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잖아요. 의학계열이요. 근데 수능 최저 여기는 다시 없애죠. 대신 이제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 내우는 서류형에 신설되는데 30% 신설되는 건 일괄합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100%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부 절대평가 성취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서류평가 시스템에 상대평가 석차 등급 미탑재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내신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갖다 없애서 아예 석차 등급을 미탑재하겠다. 그러니까 성취도만 넣게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이건 거의 안 보겠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 본다?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뭘 보겠죠? 이수 과목과 서류를 갖고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안에서 뽑겠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아까 수능 최저는 똑같죠? 그럼 이만큼 이제 점점 그 어디죠? 학생부에 대한 것이 중요해지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건국대도 이제 그 건국대는 학생부 교과는 어차피 건국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죠. 그죠? 수능 최저가 없는데 학생부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 없이 교과 정성평가가 30%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서류 100%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성적 70%에다 면접 30%.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독이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단계 서류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서류 70%에 학생부 교과 성적 30%가 정성으로 들어가서 100% 뽑으니까 내신 성적 얼마? 30%. 그 다음에 서류평가 70%로 해서 1단계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1단계 뽑은 다음에 면접 갖고 뽑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어떻죠?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수능 위주 전형이,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국대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어디죠? 건국대 수의대죠. 그죠? 건국대 수의대. 건국대 수의대는 저희가 그 재작년인가요? 요번 전에 저희가 일반고 1.77 등급이라 아이가 그러니까 서울대 수의대구나. 그죠? 그 정도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서울대 수의대도 붙었기 때문에 일반고 1.7등급, 1.8등급 때까지도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들이 많이 뽑히죠. 그래서 등급 컷이 낮은 것 같지만 그 상대 2등급 넘어가는 건 다 특목고 자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지금 이제 수능이 100%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제 수능 80%에 뭐가 들어가죠? 학생부 정성평가 20% 들어가죠. 그렇죠? 정량이 아니라 교과가 아니죠. 정성이 20%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8학년도 입시안 나온 것들을 보면 올해 정시에서 한양대도 들어가고 성균관대 사범대도 들어가고 그렇죠? 서울대 교과인연 평가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부 준비를 하지 않으셔서는 그죠? 이제 수시 정시가 다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이제 수능의 변화와 사탐론 확대를 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사회탐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사회탐구 두 과목 응시한 인원이 32만 4천 명이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한 과목씩 응시한 인원이 8만 6천 명이죠. 그런데 과학탐구 두 과목 응시한 인원이 얼마가 되죠? 12만 명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가 줄었죠? 19만 중에서 거의 35%가 줄었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친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올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죠? 탐구, 수능 준비할 거에 대한 것들을 갖다 전략적으로 잘 하셔라.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나오면 내년에 시행 계획은 그렇지만 모집 요구에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탐 허용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 경북대, 부산대는 사탐론 허용했지만 나머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아직까지 이제 과탐 허용한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이제 뭐가 되죠? 애들이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뭐가 나오죠? 미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올 입결을 갖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탐론 그러니까 애들이 쭉 이렇게 그냥 다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10만 명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의치학 사회탐구 허용대학을 보면 의학과 사회탐구 허용대학이 이제 경북대가 과탐에서 이제 수학 포함해서 삼합사로 갔고 경희대가 사탐 허용대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대, 그 다음에 동아대, 그 다음에 부산대. 여기가 이제 다 지금 사탐 허용하는 대학들이니까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올해 이제 이렇게 적용한 대학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학교당 추천 전형이 하겠다고 시행 계획에서 나와 있는데 성균관대 학교당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균관대가 의대 정원이 원복되면서 교과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이제 학교당 추천 전형은 한번 내년에 모집 요강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천양대 같은 경우는 사탐은 허용하는 대신에 과탐 두 과목이 아닐 경우 탐구 두 과목 포함해서 0.5 등급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 아주대도 사탐 허용했고 근데 연대를 보면은요. 연대는 사탐 응시 가능하세요. 사탐 응시 가능한데 대신 뭐냐면 탐구를 반영할 때는 그러면 내가 뭘로 맞춰야 돼? 국수형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뭘로 맞춰야 되는 거죠? 국수형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 내가 과탐을 반영하려고 들면 내가 탐구를 반영하려면 반드시 과탐만 반영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요. 그리고 울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대도 탐구를 갖다 과탐만 들어가는데 대신 사탐 응시 가능하다. 그러려고 하면 수능 최저를 뭘로 맞춰야 된다? 그죠? 국수형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을지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이제, 중앙대 성장형 인재가 신설되죠? 그죠? 이제 4합5에 이제 탐구 평균이죠. 그죠?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융합형 인재가 쪼개져서 성장형 인재가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4합5죠. 그러니까 약대는 4합5의 탐구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의대는 4합5의 탐구 평균인 거고, 그죠? 이러니까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이제 중앙대, 또 이제, 4합5가 신설됐으니까, 일 것 같고요. 대신 사탐을 허용했죠. 한양대도 이제 사탐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대에서 사탐 허용대학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강릉, 원주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연세대. 다 똑같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약대에서 사회탐구 허용 대학들은 경북대, 경희대, 덕성여대, 그 다음에 부산대, 사탐 허용 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그다음에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그죠?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이제 융합인재가 신설되면서 융합형의 수능 체제가 생겼거든요. 이따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가 이제 다 사탐을 갖다 허용한대, 그죠? 이화여대, 중앙대, 차의과대, 한양대, 에리카 여기가 이제 사탐을 허용한 약대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수도권 중에서 과탐만 허용하는 대학은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학교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다 취할까가 볼 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수능 최저 맞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대부분 붙으실 거거든요. 가천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높잖아요. 3합3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배수 뽑히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가천대 항상 보면은 항상 1단계 뽑히는 애들 중에서 1단계 뽑히는 한 10%는 저희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도 뭘 못 맞히죠? 수능 최저를 못 맞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최저 맞춘 애가 일반고 1.9등급인 아이가 합격을 한 거고, 가천대. 일반고 1.9등급, 뭐, 자사고는 이제 뭐 2.4, 2.6 이런 애들이 이제 붙고, 주로 이제 자사고 애들이 수능 최저 맞추고, 일반고 애들은 1.9등급도 뽑히기는 하는데 뭐를 못 맞추죠? 수능 최저 못 맞추죠. 근데 더더욱이나 올해처럼 35%가 줄었어. 제가 볼 때는 요번에 가천대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다 붙을걸요. 제가 볼 땐 거의 다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회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왜 지원 인원이 주니까, 그죠? 거기서 1단계 수능 최저 충족률이 확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낮아지니까 거기서 1단계 맞추면은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겠죠. 카톨릭 때는 이제 이렇고, 단국대, 천안 이제 과탐모 허용, 연대 미래도 수능 최저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연대미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고 1.6등급 때까지 합격을 시켰어요. 항상 1.6등급 때까지 일반고. 그러니까 연대미래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연대미래 저거 하지 마시고 연대미래 한번 넣어보세요. 1단계 6배수 뽑거든요. 경쟁률이 한 21대 1, 22대 1 항상 이 정도 되는데 1단계 6배수만 뽑히면 제가 볼 때 강남권에 있는 애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단계 뽑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다 붙을 거예요. 연대미래도. 연대미래도 이게 4하고 이렇게 되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몇 %밖에 안 돼요. 40% 언더거든요. 그런 1단계 뽑힌 애들 중에서도. 그 6배수에 30몇 % 되면 얼마 돼? 2대 1 미만이잖아요. 거기다 충원까지 나오죠. 그럼 거의 다 붙죠. 그래서 내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데 한번, 그죠? 과탐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학교들이 과연 이제 내년 계속 과탐까지 그래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제 허용할 거냐, 이걸 갖다 봐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서울대, 이제 한림대. 그러니까 한림대는 이따 제가 뒤에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데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치의학과에서는 이제, 과탐만 허용하는 이제 하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약학과 과탐만 허용하는 수도권 대학을 보면은, 그죠. 가천대, 가톨릭대, 단국대, 천안, 그 다음에 이제 동국여대, 삼육대, 서울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 아까 이제 지방대 의대는 안 넣었거든요. 지방대 너무 많으니까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서울 설명이니까 수도권 쪽 대학만 지금, 어디야, 과탐만 허용하는 대학을 갖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분명 과탐 허용 대학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방은 지금 대체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탐 허용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과탐만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능 최저로 과탐만 가능한 대학의 경우 올해 1단계 합격하면 대부분 다 붙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렇게 예상됩니다. 대신 사탐을 허용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많아지겠죠. 그건 이제 면접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면접의 영향력이 커질 거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과 학교별 수능 최저 상황을 고려한 지원학교 선택이 필요하다. 내가 과탐을 가져갈 건지 사탐을 가져갈 건지.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과탐 지금 1등급 나와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애들이 지금 모의고사 잘 나오니까 꿈과 희망 가져갖고 그래 아니에요. 왜 요번에 고모 애들 왜 못 봤어? 달라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하고 6월 모의고사 다르고 구모 달라요. 뭐 애들이 바본가요? 지금 고3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3 애들이 수험생도 많았고 다 열심히 다 잘하는 학생들인데 작년에는 구모가 쉬웠기 때문에 애들이 확 경쟁률이 높아진 거고 올해는 구모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갖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100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국어, 그러니까 전체 게 아니라 과목별 100분위가 99 이상 나와야지, 안정적으로 99 이상 나와야지
그 수능에서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정시 합격자 수를 보면은 40%가 어디죠? 재학생인 거고 60%가 졸업생들이에요. 수능 지원자 현황은 어땠죠? 7대3으로 재학생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서울대 합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디가 더 많다? 졸업생이 많죠.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을 보더라도 국어 같은 경우는 4대6으로 졸업생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탐구는 거의 1대2의 비율로 졸업생의 1등급 비율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학생끼리만 보는 모의고사 성적 갖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고사가 안정적으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11모 봤잖아요. 10월에 봤을 때 모의고사가 99 이상 나오면 1등급이다라고 100분위가 보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전략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건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지금 99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올 겨울바다는 국수형 위주로 해라. 난이하지 말고 오히려 국수형 갖고 명확하게 삼합산 맞추든가 삼합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요강 나오는 거 보고 네가 자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하고 싶으면 하나 정도는 과탐을 하든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 저희 애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쟁률 하락으로 인한 내신 컷 변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 내년에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내신 컷이 낮아지면 어디죠? 애들이 꿈과 희망을 갖죠. 그 내년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 컷도 낮아지는데 내년 구모까지 또 작년처럼 쉬워져 버려. 이런 애들이 대거 몰리거든요. 이거를 갖다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수도권 의치학 수시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의예과부터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이 16.12대 1에서 12.70대 1로 줄었죠. 제가 분명히 지역균형은 준다고 제가 뭐 그때 7월달 보시면 제가 분명히 줄 거다라고 말씀. 근데 저는 7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줄었죠 분명히. 서울대 왜 그러냐면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거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70%까지 너무 높았거든요. 1.06이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된 애들 보면 1.1등급 돼도 돼요. 이게 70%까지 1.06인 거지 뒤에 30%가 있잖아요. 30%가 있으면 얼마가 있죠? 그죠? 무려 10몇 명이나 있거든요. 그죠? 그 서울대 지역군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크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1.14, 1.2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도 연대가 제가 볼 때는 올해 기회일 거예요. 연대 같은 경우가 14.29대에서 11.29대 1인데 연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 연대, 카대 다 보면은요 1단계 합격하고 수능 최저 충족하고 충원까지 따지죠. 그럼 1단계 통과제의 70%가 거의 합격을 해요.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더 할걸요. 이제 뭐 과탐을 갖다 허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70%가 허용을 해요. 특히 카대 같은 경우도 과탐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11.29대 1이야. 그럼 내신 등급에 대한 것이 어떻죠?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삼포도를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된 애들을 보면 어디죠? 서울대 의대 1단계 이렇게 된 애들을 보면은 저런 1.1등급 대까지 삼포도가 있죠. 물론 이제 1.0등급 대가 제일 많지만 지규는 일반 전형 보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게 밑에 보면 이제 저희 휴브레인 합격자들입니다. 그죠? 휴브레인 합격자들에 대한 이게 보면은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 청신국제고에 1.8등급 이내가 저희가 합격한 학생이 있고 그다음 일반고에서 1.2등급 때까지는 붙어요. 많이.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의대가 무조건 내신 1.0등급 대 아니면 안 돼. 1.1등급 대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고 1.2등급 대까지 가고 직윤도 1.1등급 대도 된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자기들의 서류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수 과목이나 서울대학교에 이제 서울대학교는 명확해요. 이번에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에서도 뭘 얘기했죠? 평가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 혹시 유튜브 보신 분들 딱 보시면 거기서 뭐죠? 이따 뒤에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아예 그 성취 수준과 그 성취 기준 딱 제시했잖아요. 서울대는 명확해요. 그게 돼 있으면 내신이 낮아도 뽑아요. 이렇게. 연대도 보세요. 연대 같은 경우도 내신이 그렇죠. 당연히 연대 같은 경우 일반고에 대한 비율이 아까 1.06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죠? 연대 45명 중에서 그 얼마가 되냐? 50%거, 70%거, 70%거지 뭐 1.08 뭐 이렇게 되니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높죠. 하지만 어디죠? 일반고에서 1.2등급 때도 있죠. 그죠? 일반고에서 1.2등급 때도 있죠. 1.27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자사고에서 또 이렇게 이제 등등 있는 애들이 있는 거. 그죠? 2등급 때 뽑힌 애 중에 외대부고 와 있고 뽑힌 애가 있는 거. 이렇게. 2등급에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경쟁률이 14.8, 11,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 어디다? 요번에는 제가 볼 때 1.2등급 대가 더 많아질걸요. 그죠? 1.2등급 대가 저는 항상 1.2등급 때까지 일반고 뽑힌다. 그러니까 내가 이수 과목 좋고 학생부가 좋다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반고 애들 어디죠? 1.2등급 때까지는 계속 뽑히죠. 저희가 그래서 1.2등급 때 계속 있죠. 휘브레인에서 합격한 애들 보면. 그렇죠? 이게 있다. 그러니까 어디야 이제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은 1.2등급 때라 하더라. 아, 연대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쟁률이 지금 착한 경쟁률이죠. 의대인데 11점 몇 대 1이면 4배수 뽑는데 착한 경쟁률 아닌가요? 그죠? 1단계 통과자, 지원자의 30몇 프로가 뽑히는 건데. 1단계 뽑히면 제가 얘기했죠. 수능 최저 충족률가 의대 작년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74.6%인가 그랬거든요. 면접 대상자 기준으로. 연대가 설명이 했잖아요. 차장님이. 그럼 따져보세요. 4배수에 4배수 중에서 80%야. 그럼 얼마가 돼요? 3.2배수로 줄잖아요. 3.2배수 중에서 74.6% 하면 얼마가 되죠? 2.3배수 이 정도 되잖아요. 작년에 45명 이제 충원 인원 얼마인지 아세요? 충원 인원이 2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45명, 29명이면 그럼 얼마가 되죠? 1.67대 1, 1.68대 1 되잖아요. 그 2.3대 1에서 1.68대 2 정도 되면 얼마가 되죠? 거의 70%가 뽑힌 거 아닌가요? 그죠? 카대도 마찬가지예요. 카대도 보시면은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제가 볼 때 올해 이제 주목해야 되는 데가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 저는 성균관대라고 봐요. 성균관대가 이제 과연 어떻게 뽑을까? 성균관대가 왜냐하면 일반고 비율이 2024년도 입시에서는 36%였어요. 작년에 일반고 비율이 48%였어요. 과거 영재고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랬었을 때, 이제 성균관대가 6배수로 늘린 이유가 있어요. 2023년도 입시에서 얼마가 됐냐면 5배수일 때 20명, 100명이잖아요, 1단계요. 충원인은 얼마인지 아세요? 충원인, 대학 어디가 있으니까 보세요, 한번. 가서 2023년 입시 보면 78명이에요. 20명에서 78명이라는 얘기는 면접 안 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다 붙은 거예요, 다. 그래서 1단계를 갖다 요번에 얼마로 늘린 거다? 6배수로 늘린 거예요. 6배수로 늘렸는데 성균관대가 과연 이렇게 과거 영재고 애들을 선호해서 계속 저렇게 일반고 비율을 30몇 프로만 뽑을까? 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일반고에 대한 비율을 50% 정도 맞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처럼. 그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죠? 아무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 비율 50%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카대야 뭐 그렇죠. 카대도 이제 줄었죠. 근데 이게 성균관대가 경쟁률이 는 게 아니잖아요. 50명에 25.62대 1이면 얼마가 되죠? 작년에 1280명이 지원한 거고 올해는 얼마가 되죠? 20명에 7.68대 1이면 얼마가 되죠? 150명 이렇게 아니 20명이 7점 아니죠? 20명에 33.6대 1이면 얼마 되죠? 660명이죠. 그러면 반이 준 거죠. 지원자 수가 1280명에서 660명대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는 어떻게 될까? 성균관대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고에서 항상 1.2등급 때까지는 뽑혀요. 이렇게 1.2등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일반고 비율이 이때는 이제 1.0등급 때 1.19까지 뽑혔고 이때는 2024년도에는 정말 1.2등급 때는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고 아까 1.2등급인 아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연대의대 됐다고. 걔가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됐는데 성균관대에는 1단계 떨어졌어요. 아예 그러니까 1.2등급 때가 없죠. 이거는 그때 1.1등급 대에서만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1.2등급 대에는 작년에 뽑혔는데 1.1등급 때는 안 뽑혔고 이때는 뽑히기는 했죠. 근데 일반고 비율이 늘어나면 1.2등급 때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때는 이제 일반고 비율이 36%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특목고 자사고가 이랬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성균관대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일반고 비율을 얼마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가 1.1등급 되냐, 그죠? 1.2등급 되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하긴 뭐 저희 애들도 요번에 이제 뭐 주로 1.1등급 때까지만 썼고 일부 1.2가 쓰긴 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일반고 50%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카드를 보면은 이건 학교당 한 명이니까, 그죠? 1단계 4배수 뽑잖아요. 그러니까 4배수 뽑는데 100명을 뽑죠.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데 100명을 뽑는 애 중에서 작년에 이제 면접에 안 온 학생들이 28명, 72명만 면접이 왔고요. 그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애가 62명이에요. 그런데 25명인데 작년에 충원율이 어디야?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를 빠져나간 애들이 19명이에요. 그러면 25명에다 19명에 4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62번 중에서, 62명 중에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62명이죠. 면접 응시 안 한 애들, 한 애들 중에서 수능 최저 맞춘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합격률이 얼마죠? 70%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과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학교당 한 명이고, 여기는 자사고 애들도 한 명밖에 못 들어오죠. 그죠? 주로 이제 뭐 각 학교 자사고 1등들이 들어오니까 걔들은 서울대도 되니까 서울대로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고 1등인데 요번에 제가 볼 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카톨릭 때는 1월 초에 이렇게 분석 설명회 하거든요. 요번에 보면은 제가 볼 때 1단계 통과되고 충원까지 합치면 거의 다 붙지 않아요. 70%가 아니라 90% 이상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된 애들의 내신 성적들을 보면 이렇죠. 그죠? 그래서 일반고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각 학교 1등 아니면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저렇게 1.0, 1.1을 쓸 밖에 없겠죠. 카드는.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를 보면은 울산대가 작년에 34명에 16.91대 1이었죠. 그러면 거의 500명대 초반에서 190명 확 줄었죠. 인원이 준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울산대에 대한 선호도가 수도권 쪽 학생들은 덜 가죠. 아무래도 울산대 되고 요즘 고대 되면 그래도 그냥 고대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울산에서 6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부담 때문에 애들이 덜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서 근데 울산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럼 이제 어디까지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울산대도 보면은 항상 요게 이제 일반 2024년도에 된 아이가 1.29인 아이가 일반고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구 지역의 학생이었는데 1.29 등급이어서 최저로 합격을 했고, 작년에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올해 봤었을 때 그렇다면 10명일 때는 어디까지 간다? 그래도 뽑는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에서 어디까지 뽑냐면 이렇게 1.3등급까지 뽑았죠. 그래서 1.2등급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올해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뽑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메이저는 주로 1.2등급 대 정도까지 가면, 그죠?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를 보면 이제 고대의 교과 학교당 추천 전형이 확실히 그 영향을 끼치죠. 아까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사보잖아요. 그러니까 구모가 어려웠어. 그럼 수능 최저가 사보니까 제일 어려운 데가 고대죠. 그러니까 고대가 어떻죠? 사탐 허용하고 그래갖고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났죠. 오히려 경쟁률이 얼마나 줄어들었죠? 그죠? 10배수나, 모집 인원은 한 명밖에 안 줄었는데, 그죠? 경쟁률은 10배수나 줄어들었죠. 그죠? 학교장 추천 전형도 20.50대 1에서 어디죠? 12.89대 1로 줄고. 이거는 구모가 어려웠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사하보 못 맞힐 것 같다고 한 카드 버리니까 애들이 안 넣은 거겠죠. 그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고대는 어디까지 될까?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교과학추는 2024년도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올해 교과학추가 이제 어떻게 되죠? 교과학추에 대한 부분들은 정성평가 20에서 10으로 줄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대한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05 안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려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고 1.24까지 뽑히고 그러죠. 고대 이렇게 부분들 보면. 근데 고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고대는 고려대식 내신을 학교장 추천 전형뿐만 아니라 학업부 숫자 전형이나 계열적 합평도 고려대식 내신을 봐요. 그러니까 고려대식 내신이 뭐냐면 은미체 있죠. 은미체. 은미체도 전부 다 등급으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대만,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만 은미체가 예를 들면 A면 무조건 1이에요. 근데 B면 뭐가 되냐면 A에 해당하는 비율. 그러니까 내가 체육이 B였어. 그럼 A에 해당하는 비율이 47.8%야.
그럼 47.8%에 해당하는 등급이 얼마죠? 5등급이죠. 5등급에다가 A의 비율과 B의 비율을 갖다 합친 값을 100으로 나눈 값. 그 0. 얼마가 되겠죠? A의 비율이 47.8에다가 B의 비율이 뭐 30%였어. 그럼 70.8%면 100으로 나눈 값이 0.778이죠. 그 5등급에다가 0.778 되니까 5.778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를 드시면, 고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를 드시면 안 된다? 그죠? 고대를 생각하시는 은미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그죠? 다 1등급 맞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1등급을 갖다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일 이제 사실 경희대에 대한 그것이 사실 별로 안 줄었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삼합사에 사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삼합사의 탐구 평균이하고 전 사실 좀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었다가 수능 최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경희대가 어떻게 됐어? 수능 최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는 물론 경제 높아진데 지원 인원이 4명 빠졌어요. 모집 인원이. 그래서 지원자 수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경희대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경희대가 올해 이제 제가 보던 내년에 경희대가 더 몰릴 수가 있어요. 왜 몰리냐면 예를 들면 제가 경희대 치대로 잠깐 말씀 좀 드리면 경희대 올해 교과하고 학종 네오르네상스 전형하고 수능 최저 3합사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3합사를 넣기 때문에 경희대 교과를 갖다 넣는 지원하는 애들이 치대가 예를 들면 요번에 1.5, 1.6까지 됐어. 경희대, 한의대가 요번에 50%거 70%거지 1.42였거든요. 그리고 1.5등급까지 됐어. 그러면 일반고 애들이 올해 어떻게 넣었을까요? 학종으로 넣는 애들이.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게 1.5, 50%거 70% 경희대, 한의대가 1.4등급대야. 그리고 1.5등급까지 됐어. 이러면 1.5등급까지 경희대, 한의대는 전부 다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은 다 교과는 넣고 나머지 애들이 1.5등급 넘어가는 애들부터 학종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학종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때하고요. 경희대 치대가 50%거 70%거지 1.20, 1.27이었거든요. 교과가. 근데 최저가 어디까지 된 거야? 1.6도 된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3등급 때까지는 경희대 치대는 다 교과로 들어왔을 거고 1.4, 1.5, 1.6인 애는 고민할 거예요. 나 교과로 갈까? 학종으로 갈까? 고민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제가 볼 때 작년에 치대 이따 뒤에서 보시면 1.45가 70% 컷이라고 했는데 근데 1.45가 70% 컷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제가 1.7, 1.8까지 내려갈걸요. 왜? 1.4, 1.5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경희대가 이번에 의학학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고 70% 뽑겠다. 학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제가 볼 때 경희대가 기회예요. 어쩌면 그 영향 때문에도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일반고 70% 뽑겠다. 원래 경희대도 특목고 자사고 많이 뽑았던 학교거든요. 그런데 경희대가 뭐라고 했냐? 일반고 70%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경희대 의대 잘 한번 넣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희대 의대가 뽑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거는 경희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죠? 학종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교과가 제가 볼 때는 이제 1.0등급 때 초반인 애들이 사라지겠죠. 의대는. 왜? 다 교과로 갈 테니까. 교과하고 종합하고 수능 체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1.2등급 때 이 정도까지 그는 충분히 1.2등급 때 심지어는 요게 이제 1.0등급 대인 애들이 교과로 빠지고 나면 그죠? 일반고에서는 1.3등급 때도 삼합사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3등급 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희대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를 보면은 이제 한양대 서류형이 내년에는 바뀝니다. 저게 뭐가 되냐면 수능 최저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이제 여건 서류형은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야 과거 영재고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겼는데 저게 내년에 이제 수료형 수능 최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장인데 그래서 추천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이제 1.32, 1.52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건 작년에 25명일 때고 요번에 이제 이게 40명이 되잖아요. 40명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잘 보시면은 강남 아이들이 이제 눈여겨보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 1.69가 저게 서초고 아이예요. 서초고 아이가 1.69 등급이 뽑혔던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1.3등급 때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25명이죠. 올해 40명 되죠. 저는 한양대 충분히 1.3등급 때까지 올해 뽑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고 전략을 갖다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앙대를 보면은 중앙대 내신 등급 컷이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앙대가 아까 이제 그 왜 수능 최저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능 최저가 생기는 전형이 융합형 인정이 제가 쪼개져 갖고, 그래서 하나 융합형,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신설되는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5배수 뽑아요. 올해 5배수 뽑고 면접 보거든요. 5배수 뽑고 면접을 갖다 보기 때문에 5배수 뽑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뭐 아주대야 뭐 워낙 그 아주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지원 인원은 어쨌든 680명에서 얼마가 됐죠? 이것도 인원이 줄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는 융합형 탐구형이 다 줄었죠. 그렇죠? 경쟁률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융합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융합형의 일반고를 어디까지 뽑혔는지 잘 보세요. 1.2등급 때까지 뽑혔고 다빈치는 1.2였고 2000이 계속 이제 일반고비 1.2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는 이제 융합형이 이때는 일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여기서도 5배수, 작년에 탐구형은 3.5배수 뽑았거든요. 면접 보고. 근데 5배수였기 때문에 면접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제가 볼 때 융합형 1.3등급 때까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교과가 5배수 뽑고 면접 보기 때문에. 그래서 1.3등급 때 정도까지 지원하셔도 괜찮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작년에도 1.26등급이 아이가 이제 저희가 부산에 있는 학생이 뽑힌 거거든요. 1.26등급이 융합형에서요. 의대 이렇게 됐죠. 아주대는 뭐 계속 학교에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일반고에서 뽑힌 애들이 그 전년도에는 어디죠? 이렇게 이제 2.1까지 뽑혔고 요번에도 1.82까지 뽑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갔기 때문에 아주대는 이수 과목이 좋으면 내신이 1등급 후반대여도 한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가 말 그대로 우리는 내신 안 본다 이랬죠. 그러니까 가천대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뭐 논술 이런 거 577대 1인데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여기 뽑히면.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은 가문의 영광일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천의학학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고 1.9등급대 애들이 뽑히고 이렇기 때문에 1.9등급대 애들이 뽑혔고 이게 일반고 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뽑히기 때문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천대. 그러니까 내신에 영향 없이 가천대 아주대는 넣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인하대가 대신 내신을 많이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인하대 이때는 인원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 이걸 보셔야 돼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인하대 인하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거의 1.0등급 때 1.1등급 때 애들이 주로 뽑히고 1.2등급 때 일부 뽑히기는 하는데 거의 이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항상 1.0등급 때 아니면 이렇게 1.1등급 때 이때나 뽑히고 이러기 때문에 인하대가 오히려 내신을 좀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1단계가 되고 여기가 이제 과탐이기 때문에 아마 탐구가 없죠 참. 교과만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이렇게 높이 가는 거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7월 달에 왜 서울대 지역균형하고 얘기한 데가 가천대 한림대거든요. 한림대 지켜보셔라. 그러니까 한림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학교생활 부수자가 14.95대 1에서 14대 1이에요. 그죠? 1단계 5배수 붙고 면접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작년에 43명이 5배수잖아요. 215명이거든요. 근데 215명인데 면접 응시자가 80%는 160명대고 그 중에서 수능 최저 충전율이 한 50%대 정도 나오면은 그럼 80몇 명이에요. 근데 43명의 한림대가 뭐냐면 충원 인원이 많아요. 43명에 37명까지 됐어. 그럼 얼마까지? 80명까지 됐죠. 그러니까 80몇 명 중에 80명까지 된 거니까 합격률이 거의 90%예요.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 충전율이 어떻다? 더 낮아질 거라고 그랬죠. 과탐만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림대 1단계 되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 많이 쓰게 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대로 근데 인원이 근데 많이 안 올라갔죠. 14대 1 정도. 근데 이제 여기도 대신 이제 한림대는 명확하게 항상 일반고 학생들은 2024년도까지 21명일 때 어디까지 뽑혔다? 1.2등급 때까지 뽑혔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1.37등급 때까지 뽑혔거든요. 근데 올해 35명이 5배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간다?
그죠? 1.3등급 때까지는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죠? 의대를 정리를 해보면 어디죠? 그러니까 1등급 후반대까지 뽑히는 학교들은 아까 연대미래가 좀 빠져있긴 한데, 연대미래는 이제 그 1등급 후반대까지 그 지원은 가능한 데가 가천대, 그 다음에 아주대 일반고에서, 그 다음에 연대미래. 그리고 1.3등급 대 정도까지 해서 뽑힐 수 있는, 물론 이제 지방대 의대는 빼놓고요. 지방대 의대, 지방대 의대 빼놓고 1.3등급 때까지는 제가 볼 때 뭐 중앙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데 이제 한양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은 저희가 서초고에 1.69등급이 재작년에 됐었잖아요. 거기다 40명 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등급 대 정도까지 되면은 의대를 갖다, 수도권 의대를 갖다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라. 1등급 후반대인 데가 아까 이제 아주대, 가천대, 그 다음에 연대, 미래 이런 데 보시고, 그 다음에 1.3등급 대 정도 되면 아까, 그리고 이제 메이저 의대는 1.2등급 대 정도 되면은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치대는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치대 휴브레인 합격자 내신 등급 보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합격한 2등급 초반대까지는 다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그죠?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자 내신 범위 2등급 초반대까지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치대도 어떻게 되죠? 14.40에서 9.80대 1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14.40대에서 9.80대 1로 줄어들었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저희가 일반고에 1.44등급까지 합격시킨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1.3등급, 1.4등급대가 되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치대 넣고 다른 데 의대 넣고, 이제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러면 의대 학생부 갖고 치대대? 경희대 의학학 설명에서 얘기했죠. 그 의대 약대 학생부로 다 의치학 다 가능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인데, 예과 1학년 교육과정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가 다 똑같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의대 학생부를,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 치대 되는 학생이 카톨릭대 의대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대 의대가 쉬운 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톨릭대 의대도 되고 서울대 치대도 동시에 중복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내가 서울대 의대를 넣기에는 좀 약간 불안해. 이런 학생들은 서울대 치대를 갖다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추천형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는 Z 점수를 잘 활용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지방에 있는 학생이 1.0임에도 불구하고 Z 점수를 갖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 하니까 안 나와요. 2등급이. 그래서 1.0이라고 해서 교과서 넣는 게 아니라 Z 점수 환산을 해봐야 된다. 2학년들은. 1학년들은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표준 편차가 안 들어가니까 Z 점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연대 활동 우수자 전형도 어떻게 됐죠? 17.08대 1에서 12.33대 1로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반고 연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서울대보다 연대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내신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고 1.3등급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0%까지 1.20이고 70%까지 1.27이에요. 그런데 최저가 어디까지 됐다? 1.6까지 됐다. 그럼 종합은 어디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가 경희대 치대 같은 1.7등급, 1.8등급이나 애들 일반고 애들 쓰게 했어요. 물론 경희대 치대는 특목고 자사고는 어디까지 된 애가 있다? 작년에 4.5까지 된 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 1.8등급인 학생들이 올해 뽑힐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있어요. 더더욱이나 경희대가 설명해서 공언을 했잖아요. 일반고 70% 뽑겠다고.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1.7, 1.8이 뽑히면 내년에 이제 더 많이 몰리겠죠, 애들이요. 그렇죠? 올해는 이것 때문에 이제 덜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나머지는 뭐 지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지방이니까 넘어가고, 약대를 잠깐, 이게 이제 저희가 휴브레인에서 작년에 약대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때인 거거든요. 휴브레인은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는데, 약대를 보면은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대 약대도 이제 12.33대 1에서 이제 9대 1로 경쟁률이 줄었죠. 그죠? 12.33대 1에서 9대 1로 경쟁률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일반고에서, 근데 일반고에서는 서울대는 아까 했지만, 일반고 비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고 비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서울대 약대를 갖다 일반으로 일반고에서 1.4등급대 치대랑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이거라면 잘 보세요. 연대 활동우수자 전형이 작년에 연대 약대가 19대 1로 굉장히 경쟁이 높았거든요.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35 이렇게 1.37이었는데 2024년도 저희 입시에서 그 안양에 있는 일반고에 1.9등급이 나이가 1차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얼마냐면 50%까지 1.44고 70%까지 1.5인가 그랬어요. 2020 그때 1.9등급이 나이가 1단계가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대 약대 뽑죠. 그죠? 서울대 약대 뽑고 성균관대 서울대 약대가 29명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약대 30명이죠. 그 다음에 중앙대 약대 융합형 탐구형 하면 30몇 명이죠. 근데 연대 약대는 1단계가 얼마가 냐면 7명이에요. 7명에 4배수가 되니까 28명이죠. 그러니까 1단계 되는 애들이 그 1단계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수능 최저가 높아요. 의대하고 똑같죠. 1등급이 2개 이상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수능 최저 충전율이 낮아요. 3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높지 않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면 그 다음에 서울대 약대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연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원 다 붙어요. 거의 다 전원 다 붙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13.43대 1로 경쟁률이 떨어진 경우를 갖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올해 그 연대 약대에 가서 13.43대 1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그 1등급 그 중후반 때까지, 그죠? 1.5, 1.6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대학 때는 저희가 안양에 있는 왜 1.9등급 때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후반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한번 수능 최저 맞을 자신이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대학 때는. 그러니까 성균관대 약대는 좀 특목고 자소가 많죠. 이거 1.74, 2.6은 전부 다 특목고 자소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1.5등급 미만이어야지. 그러니까 워낙 성균관대가 특목고 자석을 많이 뽑으니까요. 중앙대가 이제 중앙대 융합형 인재가 1.10, 1.14 되고, 근데 이것도 경쟁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중앙대 융합형은 한 1.3등급 때까지 정도 갈 것 같고, 탐구형이 요번에 5배수였거든요. 그런데 탐구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작년에 대구 학생이었는데 일반고 2.4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그 예비 앞에까지 갔어요. 2등급 초반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수 과목과 좋고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한번 일반고 학생들도 학생부가 융합형은 좀 내신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러니까 탐구형을 넣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고 뭐 가천대는 뭐 워낙 이렇게 내신 거 많이 하니까 숙명연대는 저희가 일반고 1.9등급 때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 학생들은 1등급 때 후반 이 정도 되면 숙대 한번 넣어보셔도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자유전공학부 한번 보시죠. 그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점점 이제 더 관심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요번에 이제 연대가 이렇게 생겼죠. 제가 볼 때는 연대 진리자유학부는 한 1.4등급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 1.3등급 대 정도 예상합니다. 활동우수자 전형은 50%거서 1.7등급 대 70%거 2.0등급.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입결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활동우수자 자연은 1.7등급 대 예상, 70%건 1.9등급 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연대 교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되죠.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는 고대 자유전공학부가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도 자유전공학부는 다른 학과들은 내가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GPA를 맞춰야 된다 이러는데 고대도 발표한 걸 보면은 메디컬, 사범대학, 그다음 계약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과를 갖다 내가 1전공을 갖다 임의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컴퓨터학과, 그죠? 경영학과, 내가 내신이 약간 이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많이 뽑는 자유전공학부에 가갖고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대학교만 조금 줄었지 나머지 학과는 다 비슷하거든요. 경쟁률이요. 그죠? 아까도 연대 고대가 이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메디칼은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는 비슷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니까 한양대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추천형 종합이나 그 다음에 한양 인터칼리 자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이렇게 AI 이제 교과를 제외하고 자유전공학부를 보면은 3등급 때까지 뽑히죠. 물론 그 3등급 때는 다 특목고 자사고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는 뽑힐 수 있다?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2.6등급 이 정도까지도 뽑힐 수 있다. 서성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유전공학부의 서성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2등급 초중반 정도 학생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상경계열 좀 보면은요. 상경계열을 보면은 이게 이제 상경계열에 대한 학과들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은 자, 경쟁률이 서울대 경영 6.17대 1에서 5.62대 1, 5.57대 4.93대 1. 조금 하락했지만 큰 변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갈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휴분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석차 분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30%,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30%가 아까 일반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뽑힌다? 어디까지 뽑히냐? 50% 거까지는 뽑히거든요. 50% 거까지는 뽑히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이제 이 판단은 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서울대 경영 갈까? 서울대 경제 갈까? 이렇게 할 때 항상 경제가 인원이 많으니까 경쟁률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93하고 5.57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요 수도권 쪽에 있는 일반고 2.4등급인 아이가 서울대 경제학과 1차 뽑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으니까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으면 2.4인데도 1단계가 뽑히더라고요. 근데 뽑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1단계 뽑힌다 하더라도 면접을 뭘 보죠? 서울대는 수리 면접 보니까 최종은 안 됐는데, 그죠? 1단계는 뽑더라는 거예요. 이수 과목과 서울대학교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뭘 보면 되냐면 서울대는 50% 정도 거까지는 어디다? 일반고가 뽑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를 보면은 연세대학교는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명확하게 얼마냐면 반반이에요. 반반 뽑는데 1차에서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특목고 자사고들이 다 서울대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최종적으로 67.6%가 일반고 애들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50% 것은 다 일반고고 70% 것은 특목고 자사고이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인기학과 같은 경우 70% 것은 특목고 자사고겠죠. 근데 일반고는 어디까지 뽑힌다 그러면 1.7등급 때까지는 뽑힌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대는 학업부 숫자 전형은 일반고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57%예요. 그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가 43%고, 그 다음에 대신 고대 계열적 합평은 일반고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이제 70~80%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대 학업부 숫자 전형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고대 경영학과나 이런 57%니까 학업부 숫자는 일반고 2.26이나 경제학과 2.13 이런 데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등급 초반 때까지는 고대를 갖다 써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융합형 비율은 일반고 비율이 56%인가 그래요. 특목고 자사고가 44%고. 근데 탐구형 비율은 일반고 비율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40% 정도 되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균관대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융합형 2.81, 3.1 이런 것들은 어디죠? 특목고 자사고겠죠. 그죠? 근데 내년에 이것들이 이제 성균관대 이따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 쪼개져 버려요. 그 성균인재, 그 다음에 이제 융합인재, 탐구인재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에 경영학과 보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어디죠? 2.81, 3.08는 이게 특목고 자사고겠죠. 그래서 성균관대 경영 이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2등급 때 한 초중반 정도, 초반까지는 충분히 뽑힌다. 그래서 좋으시면 넣어도 된다. 일반고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도 이제 계속 서강대는 작년에 일반고 비율이 28%밖에 안 뽑혔어요.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거의 한 70%였죠.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3등급 때니까 이건 다 특목고 자사고겠죠. 그런데 서강대도 학생부가 좀 2등급 초반 때까지는 뽑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도 이제 이렇죠. 한양대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경계열의 입시 분석을 보면 학종 50에서 70% 정도 범위가 혹시 이제 상경계열 쪽 보시면 이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그 50% 정도 컷들은 대부분 다 일반고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3.20 빼놓고 대신 2.2등급 대 초반 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건 다 일반고. 그래서 2등급 대 초중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을 보면은 공학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되죠. 공학계열 아까도 있죠. 서울대는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 어떻죠? 다 높죠. 근데 70%, 50% 것까지는 일반고가 뽑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조선해양공학 2.71, 3.48 이런 건 이제 비인기 학과니까 특목고 자석이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아무리 비인기 학과라 하더라도 어디까지? 1.8등급, 1.9등급 정도까지. 전기정보공학이 저희가 1.8등급대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자연계열은 1.8등급, 1.9등급까지 그 비교과가 자신 있으면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 연대가 이제 인원이 적고 조금 내신을 갖다 많이 보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아까 50% 컷은 다 일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보면은 고대가 아까 이제 56%가 일반고니까 50% 컷은 다 어디죠? 다 일반고인 거고 70% 컷 이렇게 간다. 그래서 기계공학부, 전기전자, 컴퓨터학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인기 학과는 어디까지 가죠? 2.09, 2.20이죠. 그래서 고대 건설환경공학과 이런 데 같은 경우 저희가 재작년에 2.9등급도 된 애가 일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에 수능 최저 맞추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작년에 파주운정고에서 3.1등급이 됐다고 건축사회환경공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 이런 데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등급 중반이나 2등급 후반이라 하더라도 이수 과목이 좋고 그러시면 한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균관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등급컷이 융합표. 근데 이제 성균관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 내신 등급컷이 큰 의미는 없어요. 내년에 이제 수능 최저가 생기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서강대도 이렇게 되고요. 서강대 이제 학종 일반이나 이런 데들 2등급 초중반 정도까지는 다 일반고가 뽑힌다 보시면 되겠죠. 한양대가 이제 이렇게 이제 2.25, 2.34, 2등급대 초반대까지는 뽑힙니다. 합격자 평균이 1.8등급대이긴 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2등급 초반대까지는 뽑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건설환경공학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종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혹시 뭐 도움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거의 동일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연대, 근데 연대 국제형 같은 경우가 1단계가 몇 배수가 되죠? 5배수로 이제 바뀌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나 서강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바뀌는 데가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보시면은 성균관대 서류형 융합인재가 국수형 탐에서 이제 3합6인 거고요. 그죠? 수능 최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3합6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잘 보세요. 서류형.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교과 전형은 얼마죠? 3합 7이잖아요. 근데 성균관대가 서류형. 그래서 아까 제가 성균관대 내신이 의미가 없을까라는 게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이제 융합형을 보면은 모집인은 55명이 이렇게 서류형 융합인재, 탐구인재로 해서 35명, 25명. 그죠? 이렇게 다 쪼개집니다. 근데 융합형은 뭐가 들어간다? 수능 최저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넓어질 거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탐구형이었던 이제 인원들도 이렇게 서류형과 탐구는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관심 있는 학과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쪼개질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대도 이렇게 쪼개지죠. 서류형 융합형 인재가 10명이고 이제 약학과 20명.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3합6 맞춰서 서류형 약학과 넣으면 융합인재 넣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내년에 이제 쪼개지죠.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 전형도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게 없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균관대에서 전형명이 좀 바뀌는 거하고 그다음에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 이제 하는 거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바뀌는 거고요. 이수 과목이 부족해요. 아직도 대학들은 이수 과목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강남권이나 이런 데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고급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들은 위계에 따른 이수 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심화학습관 과정이 부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등의 탐구 주제가 상당수가 대중적이에요. 그리고 대학이 얘기한 문제 기억력이 부족하고요. 한번 보시면은 그럼 학생부로 내신 1등급 이상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 재학생이 유리한 학종에서 이게 서울대학교 뭐죠?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고 명확하게 서울대학교가 설명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학생부 이수 내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고대 설명회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려대학교에서 자, 신소재공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표에 뭘 넣어놨죠? 고급 수학과, 근데 고급 물리를 넣어놨죠. 그럼 무슨 뜻이죠? 너 신소재공학부 들어오려고 하면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 들어가는 게 유리해 이건 아니죠. 그죠? 필수는 아니지만 유리하다는 뜻 아닐까요? 그죠? 이수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핵심 과목, 권장 과목 2020 고등학교 2학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은 사실 서울대학교가 얘기하는 거 다 들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다 들으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2027.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제 2027의 이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인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경희대 의학학 설명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경희대, 고대, 성균관대, 연대, 중앙대에서 그 의대, 약대 가려면 핵심 과목, 권장 과목 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은 하나 정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2개 이상 하면 좀 약간 불이익이 있을 거고요.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다 들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 고2는 그렇고 고1은 어떻죠? 2028학년도 서울대 전공연계 과목 선택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문과는 한 과목 여기서 이과 이렇게 이제 한 과목 이상 해라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자연과학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하 미적분 2 포함해서 그 다음에 3과목 이상 하라고 얘기하고 서울대는 뭐라고 있죠? 의과대학은 그죠?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해서 3과목 이상 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권장 과목에 대한 부분은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2과목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2과목 쪼개졌으면 2과목 들으시고 물리 하나 들으시고 화학 하나 들으시고 그러니까 4과목 이 정도 들으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급 과목 들으시고 하면은 유리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그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고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죠. 여기서 이제 그 자연계열 권장 이수 과목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듣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찍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개정교육 과정과 이제 해서 핵심 과목과 이제 그 권장 과목에 대한 것들 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이수 과목이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애들이 대중적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한번 학생부 보시고요. 이런 것들 단순 아스피린 합성 실험, 소화제 효능 실험, 카페인 실험, 그란 연세포, 루미놀 반응 실험, 전기영동 실험. 그 다음에 효소 실험, 비타민 C 실험, DNA 추출 실험, 손소독제 만들기. 그래서 유전자 제조화.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대중적인.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평가할 때도 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이게 비재원생일 때도 저는 뭐 의대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경영대도 보고 뭐 전기전자공학도 다 보는데도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의대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그죠? 생명과학부 입학사정관 봤을 때, 전기전자공학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다 비슷한 주제들이 올라오면 이게 패스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대중적이다. 수학도 CT 원리, 바이오리, 약물 지속식, SIR 모델, 혈류역학, 심박줄량 너무 이렇게 대중적인 주제들을 많이 한다. 공대도 이제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상경계열도 보면 공정무역, ES 정형 뭐 이렇게 등등 최저임금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너무 대중적인데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요즘 저거 할 때 주제할 때 보면은 챗GPT 이용해서만 주제 선택하죠. 근데 걔만 할까요? 다 하죠. 그러니까 너무 주제가 이제 겹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렇게 주제가 좀 편해야 된다. 대중적인 탐구지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있는 동아리 시원에서도 그럴 때. 그러면은 이걸 심화학습학 역량이 나타나게끔 디벨롭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주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의 평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서울대학교 뭐죠?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전문서적 읽을 수 있으면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쓰는 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학생부에서. 많은 걸 쓰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주제를 그러니까 내가 수행평가할 때 이 주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활동에서 이 주제를 선택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유리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죠? 수업과 연관하는 게 제일 좋죠. 대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 다음에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훈련 과정입니다. 그랬죠. 뭐죠?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해서 동기는 수업에서 해야 돼. 그죠? 탐구는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 심화 탐구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죠. 그리고 경희대도 이렇게 의학학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영역 간 연계성, 학생부 여러 교과, 비교과 영역 간의 연계, 수직적 연계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활동 기록의 연계, 수평적 연계성, 동일 학년에서 다른 과목 활동과 연계, 뭘 나타내라는 얘기죠? 교과 간, 학년 간 활동 간 연계를 나타내라.